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북부의 조용한 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이 전국적인 관심으로 번지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마치 코로나 사태 초기에 벌어졌던 사재기 열풍이 다시 돌아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찾는 것은 화장지나 통조림이 아닌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두 아이의 엄마 조앤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서 간신히 손에 넣은 작은 박스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애타게 찾던 그 제품은 왜 하필 한국에서 온 화장품이었을까요? 2025년 봄, 세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채 끝나기도 전에 터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 가정의 일상까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생필품, 그리고 피부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외국산 제품은 점점 손에 넣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되던 제품들은 물류 지연과 관세 강화로 인해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북부 로체스터의 대형마트에서도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진열대,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누군가는 울먹이며 직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남은 한국 화장품 한 박스를 품에 아는 조앤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제품은 단순한 크림이 아닌 아이들의 밤잠을 지켜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은 몇 달 전 그녀가 처음 그 제품을 알게 되었던 한밤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조앤 밀러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잡은 채 그녀는 아이들의 침구를 수거해 세탁기에 넣습니다. 종종 베개에는 밤새 긁힌 아이들의 피부에서 배어나온 피자국이 선명히 묻어있곤 했습니다. 큰딸 케이트는 8살, 막내 아들 루카는 5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유전성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는 벌겋게 부풀고 진물이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루카는 자주 엄마 너무 따가워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케이트는 긁는 걸 멈추지 못해 양팔에 항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앤은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도 몇 번씩 깨서 상태를 확인하곤 했고 긁다가 벗겨진 피부에 거즈를 붙이는 게 그녀의 새벽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병원부터 피부 전문 클리닉까지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추천받은 크림과 로션은 다 써보았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보습제부터 시작해 수입고가 제품과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강한 스테로이드제까지 사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 약품들은 한 달 예산의 절반을 쓰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구매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은 잠들기 전 조용히 쏟아내는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연결을 점점 끊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 조앤은 삶이라는 이름의 터널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앤은 지친 하루를 마친 후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식탁 위엔 차가운 커피가 식어 있었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습관처럼 SNS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단지 멍하니 스크롤을 내리던 중 그녀의 시선을 붙잡는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 피부, 이 한국 화장품으로 진짜 달라졌어요.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진심 어린 감사와 공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을 첨부한 사용 후기에는 붉고 갈라졌던 피부가 며칠 사이 매끄럽게 변한 모습이 비교되어 있었고 몇몇 댓글은 제품명을 묻거나 구매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앤도 의심했습니다.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마치 광고처럼 보였고 너무 극적인 반응들이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찾지 못한 답이 어쩌면 예상 밖의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정독하던 그녀는 결국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열어 코리언 ATOPY 크림 더렉트 shipping to US라는 문장을 검색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사이트였고 낯선 언어가 뒤섞인 화면이었지만 그녀는 전보다 훨씬 집중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품 리뷰를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읽는 그녀의 손끝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결단의 떨림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낯선 레이아웃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에는 수십 개의 후기를 하나하나 정독하며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제품은 미국 내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상태였고 유일하게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배송 기간은 열흘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고 배송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비롯된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결제 직후 이메일로 도착한 주문 확인서를 인쇄해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확인서 앞에 선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마저 안 되면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루카가 밤새 긁은 상처에 다시 고름이 잡히자 조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고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여는 순간은 마치 복권 결과를 확인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찍힌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조앤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상자를 조심스레 풀어보았습니다. 크림, 로션, 그리고 짧은 영어 문장이 적힌 사용법이 들어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조앤은 상자 안의 크림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반신반의의 마음과 마지막 기대가 뒤섞인 채 그녀는 루카의 벌겋게 부어오른 뺨에 조심스럽게 크림을 얹었습니다. 약간의 쿨링감과 함께 크림이 피부에 스며들자 아이는 간지럼을 참듯 얼굴을 찡그렸고 조앤은 아이를 안아 재우며 그날 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새 여러 번 일어나 루카의 얼굴을 확인했고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또 남을까 조심조심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항상 부어오르던 루카의 뺨이 전날보다 덜 붉었고 진물 자국도 말라 있었습니다. 혹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케이트에게도 크림을 발라보기 시작했고 며칠 후 두 아이 모두 눈에 띄게 긁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통잠을 자는 날이 하나둘 생겨났고 조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신의 팔에도 크림을 발라보았습니다. 가렵고 갈라졌던 피부가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메이크업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피부 상태의 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비비며 상처를 닦던 고단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조앤은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남편 역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고 이건 아이들과 자신에게 살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건네준 작은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조앤의 집안에는 서서히 변화를 알리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울던 루카는 크림을 바르고 난 후부터는 조금씩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고 케이트는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앤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이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조앤은 커피 한 잔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의 회복이지만 그녀에겐 삶의 균형이 다시 돌아온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조앤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피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래된 립스틱을 다시 꺼내들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 또한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라는 말에 조에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삶이란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웃음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에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오래 미뤘던 가족 사진도 예약했습니다. 크림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단지 피부의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괜찮아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제품이 가진 힘이 단순한 보습력이나 항염 효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결과물,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닿은 위로. 조에는 그렇게 작고 조용한 변화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에는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아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긴급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산 화장품도 포함되어 있었고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문장이 조엔의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품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겨우 확인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제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조에는 서둘러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사용하던 제품이 혹시 남아있을까 싶어 검색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그녀가 구입했던 정확한 제품은 이미 품절이었고 유사한 제품들도 일제히 재입고 미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였고 몇몇 판매처에서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조에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케이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크림 또 써도 돼? 조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긁기 시작할까봐, 밤마다 울까봐 무서웠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화장품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해? 하지만 조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평온을 주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조에는 그렇게 또 한 번 절박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지역 내 모든 마트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제품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른 대형마트의 한쪽 구석 할인 코너 아래쪽에서 조에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인 박스 하나, 익숙한 디자인과 MADINKUREA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진 포장.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마치 숨통이 트이는 듯했고 조에는 박스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그거 혹시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조에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엔 조엔의 루카와 닮은 상처들이 보였고 아이는 긁은 자국 위에 붕대를 덧댄 채 눈만 꼼뻑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엔 간절함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박스 하나가 누군가에겐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려 계산대로 향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나눠줬어? 조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뒤엉킨 채로. 그날 밤 조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휴대폰을 켜고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제 아이 얼굴을 지켜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는 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영상 속 조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의 업로드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마지막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업로드된 영상은 예상 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더졌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내 아이도 같은 상황이에요. 영상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앤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상 속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조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한 지역 신문 기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하나와 수첩 하나를 든 단출한 모습의 젊은 기자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앤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그녀는 있는 그대로를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고통, 수많은 실패와 좌절,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 화장품의 효과, 그리고 다시 다가온 위기까지.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뷰는 신문 일면 하단에 실렸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 엄마의 눈물, 한국산 크림이 지켜낸 아이의 얼굴. 기사가 나간 뒤 조앤의 휴대폰은 쉴 틈 없이 울렸고 SNS 메시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어떤 이들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앤의 진심이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앤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앤은 아직도 자신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젊은 직원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회색빛 고층 빌딩과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녹색 공원, 거리 곳곳의 사람들. 표정 속에서 조앤은 이 제품이 만들어진 땅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소박한 화장품 공장이었습니다. 최신식 설비가 갖춰진 내부는 놀랍도록 청결했고 직원들의 동선 하나하나에는 숙련된 정성과 주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원료 하나하나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한국 전통 약재에서 추출한 성분도 있었고 알러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수십 번 실험한 과정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조앤은 숨죽인 채 모든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장실 한쪽에선 한 직원이 작은 병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 뉴스로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조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피부를 위한다는 진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귀국 전날 조앤은 한국의 연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제 아이의 삶을 바꾼 희망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 때 조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